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단원 순혈과 조합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경우의 수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경우의 수를 보면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합의 법칙이란, 자, 우리 수도 없이 했죠? 두 사건 A, B가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여기다 체크하겠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다,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결과가 똑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복이 없다라고 합니다. 중복 발생이 없다. A 사건과 B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란 뜻이에요. 이때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가 각각 MN이면 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사건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더해준다.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언제 더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 더하니, 언제 더하니,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이라는 말은 언제 경우를, 각 사건의 경우를 더하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다 써놨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서 A 사건 또는 B 사건, 접속사가 또는이에요.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중복 발생이 없으면 더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자, 이 말은 A, B, C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이 일어나는 사건의 가지수를 A가지, B가지, C가지라고 할 때 A 또는 B 또는 C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거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 자, 4개의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합의 법칙은 언제 더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더한다고요? 그쵸.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요. 접속사가 또는으로 연결될 때.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곱의 법칙입니다. 당연히 곱의 법칙은 언제 곱하니죠. 언제 곱하니. 자, 언제 곱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다음에 멘트가 중요하죠. 그 각각에 대하여,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이 M가지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입니다. 이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동시에라는 말이죠. 잇따라라는 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말이죠.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가 A1, B1 두 가지고요.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B1, B2, B3 세 가지입니다. 그럼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는 자, A에서 B로 갈 때 A1으로 갔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B1, B2, B3가 일어나고요. A에서 B로 A2로 갔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도 B1, B2, B3가 똑같이 일어나죠. 그럼 여기 두 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여기 두 가지가 A1, A2예요. 그 각각에 대하여 여기 있는 거 B가 세 가지죠. B1, B2, B3가 똑같이 일어날 때 그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2 곱하기 3이라고 해서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곱의 법칙은 잇따라 일어나는 3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 각각에 대해서만 일어나면 우리는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하여 일어날 때 그리고 잇따라 일어날 때 곱해준다. 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오른쪽 잠깐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체크를 하시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의라고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얘는 이 합의 법칙에서 조금 주의할 건데, 잠깐 봅시다.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고,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L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즉 중복 발생이 생겨버리겠죠. 그게 L가지만큼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A의 M가지와 B의 N가지에 이 L이 서로 중복이 L가지만큼 껴져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A 사건과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L가지만큼은 한 번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얘를 중복 제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복된 부분이 여기에도 L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도 L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두 번 중복해서 했어요. 중복 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좀 주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하면 안 돼요. 반드시 중복이 발생하지 않을 때,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만 더한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고 와서 순열 조합을 본격적으로 나가 볼게요. 자, A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B단계의 유형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 볼게요. 자, 1075번이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주사위의 눈의 합이나 두 주사위 눈의 차 이런 문제들은 표를 이용하면은 아주 간결하게 나와요. 그리고 규칙도 보입니다. 자, 어떤 표를 이용하냐면요. 이렇게 가로 세로의 표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 첫 번째 주사위 눈의 수를 적어주고요. 이쪽에다도 두 번째 주사위 눈의 수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더해 보세요. 자, 이렇게 더해 보면 2, 3, 4, 5, 6, 7이고요. 자, 3, 4, 5, 6, 7, 8이죠. 자, 4, 5, 6, 7, 8, 9고요. 5, 6, 7, 8, 9, 10. 6, 7, 8, 9, 10, 11이고요. 7, 8, 9, 10, 11, 12의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가 합이 2인 경우. 자, 합이 2인 경우는 한 가지죠. 자, 합이 3인 경우가 두 가지, 합이 4인 경우가 세 가지, 합이 5인 경우가 네 가지고, 합이 6인 경우가 다섯 가지고요. 합이 7인 경우가 가장 많죠? 여섯 가지. 다시 합이 5인 경우는 다섯 가지로 점점 줄어요. 9인 경우 4가지, 10인 경우 3가지, 11인 경우 2가지, 12인 경우 1가지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자, 여기 있는 5와 미안합니다.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죠.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이쪽에 있는 거 5와 여기 있는 거 10이죠. 그래서 4가지, 3가지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분석해서 쓰면요.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합이 5인 경우 또는 합이 10일 때겠죠. 자, 합이 5일 때는 그렇죠. 4가지고요. 합이 10일 때는 3가지죠. 여기서 4가지, 3가지 골랐죠. 그리고 접속사가 또는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덧셈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중복이 제거되는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합이 5인 경우와 합이 10인 경우는 서로 중복이 발생할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반드시 여기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꼭 쓸게요, 선생님이. 합이 5인 경우와 합이 10인 경우는 중복 발생이 있다 없다. 중복 발생이 없다.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또는일 때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기본 문제부터 조건들을 반드시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5개념이 안 생깁니다. 자, 유형 2번 볼게요. 자, 1079번 보시면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뭘 구해라? 그렇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그럼 얘는 여기 x, y, z가 자연수일 때 그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선생님은 경험상 여기 개수가 3이 제일 크죠. 여기 1, 2, 3 중에 이 개수가 제일 크기 때문에 나의 경험상 Z에다가 숫자를 대입할 거예요. 이건 선생님 경험이지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Z에다가 우리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일까요? 자, 여기가 20이기 때문에 6까지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Z에다가 6을 대입을 하면요. X 플러스 2Y는 2밖에 안 남아요. 자, 그러면 Z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1이라고 하면 0에다가 X에다 넣을 수 있는 값, Y죠? Y에다 값을 1을 넣을 수 있다면 X는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수란 조건에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X, Y, Z의 순서상이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Z가 그 다음 작은 수 5일 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2Y는 이쪽이 15이므로 얘는 5가 될 거고요. 자, 이때 X하고 Y의 순서상을 세워주면 자, X는 몇인가요? 자, X부터 셀까요? Y부터 셀까요? 당연히 이것도 개수가 큰 Y부터 숫자를 넣어보겠죠. Y에다 최대 2 넣으면은 X는 1이고요. Y에다가 2를 넣으면요. 그렇죠? X는 3이 되겠죠. 여기다 1 넣으면 여기는 3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0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는 두 쌍이 나옵니다. 자, 1, 3,5 이렇게 한 쌍. 미안합니다. 1, 2,5 이렇게 한 쌍. 3, 1,5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Z가 하나 작은 4일 때를 해보면 X 플러스 2Y는 이번엔 8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도 X, Y의 순서쌍을 세워보면 Y에다가 최대 3을 넣을 수 있죠. 그래야 X가 자연수가 생깁니다. 자, Y에다가 2 대입하면 X가 4가 되고요. Y에다가 1 대입하면 X가 6이 되겠죠. 이때는 세 쌍이 나오겠죠. 자, Z가 3일 때는 X 플러스 2Y가 몇이 되나요? 11이 되죠. 자, 이때도 X, Y 순서상 세보면 자, Y에다는 최대 5까지 대입하죠. X는 1이고요. Y가 4면은 3이고요. 3이면 5죠. 2면은 7이고요. 1이면은 9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5쌍이 나오네요. 이해되시죠? 자, Z가 이번에는 2라고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2Y가 14가 될 거고요. 이때 XY는 몇 쌍이 나올까요? 자, 얘는 6개면 2고요. 6이면 2고요. 자, 5면은 얘가 4죠. 자, 4면은 6이고요. 3이면 8, 2면 10, 1이면 12가 돼서 얘는 6쌍이 나오네요. 자, 칸이 조금 부족하니까 크기를 줄여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Z가 1일 때까지 해봐야죠. 자, X 플러스 2Y가 이번에는 17이 되고요. 자, XY 순서상을 세보면은 7쌍 나올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8이면 1이 되고요. 7이면 3, 6, 5, 5, 7. 규칙 찾았죠? 자, Y가 하나씩 줄 때마다 X는 2씩 커지죠.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8쌍이 나오겠네요. 8개도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2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8이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왜 더하죠? 그쵸? Z가 5, 4, 3, 2, 1일 때 접속사는 5오고 이것들은 동시에 일어나진 않겠죠. 따라서 이것들을 더해주면 16인가요? 26이죠? 자, 그래서 24죠?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1082번 상문제가 하나 있죠? 자, 요거를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도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풀어보셨죠? 자,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죠. 이것이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 개수입니다.
자, 조건이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자,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래서 D가 0보다 작을 때의 식을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되죠. 자, 이때 이 두 개의 항이 변형 공식을 쓰면요. A 빼기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4는 이렇게 넘겨버릴게요. 자, 이렇게 바뀌죠? 따라서 어떤 거에 제곱이 4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가 나오죠. A 빼기 B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 빼기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A 빼기 B는 0 또는 A 빼기 B는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갖겠죠. 자, 마이너스 1인 경우 체크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는 자, 앞에가 1이면 뒤에가 2고요. 2면 3이고요. 쭉 가서 여기가 5일 때 6, 전체 5가지가 나오겠죠. 이번엔 0이면은 숫자가 같아야겠죠? 11, 22, 땡땡땡 가서 66까지 6가지가 나오고요. 이때는 앞에가 하나 크겠죠? 21, 32, 땡땡땡 가서 65까지 가서 이건 5가지가 되므로 전체 경우는 5 더하기 6 더하기 5 중복 있나요? 그렇죠. 중복은 없죠. 이런 경우는 중복이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그대로 더해서 16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아주 쉽죠? 언제 더하니? 합의 법칙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유형 3번으로 갈게요. 자, 1083번 보시면요. 10의 자리의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인 개수를 구하래요. 뭐라고요?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누구의 개수? 저 짝수의 개수. 자, 8의 양의 약수를 한번 적어볼까요? 8의 양의 약수는 1, 2, 4, 8이고요. 됐죠? 자, 이때 두 자리 자연수니까 이게 10의 자리고요. 여기가 1의 자리입니다. 자, 그럼 10의 자리에는 1, 2, 4, 8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겠죠? 1, 2, 4, 8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요. 자, 10의 자리에 1이 왔다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그쵸? 1의 자리에 오려면 이 전체가 짝수가 돼야 되므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0, 2, 4, 6, 8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올 수 있겠죠. 자, 10의 자리에 2가 올 때는 뭐 달라지나요? 그렇죠. 이것도 5가지. 그쵸? 그 다음에 4가 왔을 때도 5가지. 8이 왔을 때도 1의 자리가 짝수가 와야 전체가 짝수가 되죠. 5가지죠. 자, 이때도 5가지, 5가지, 5가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언제 곱하니, 즉 곱의 법칙이 성립하겠죠. 다시 얘기하면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그렇죠. 4가지고요. 그 4가지 각각각에 대해서 1일 때 5가지, 2일 때도 5가지, 4일 때도 5가지, 5일 때도 5가지씩 똑같이 일어나니까 곱하기 5를 해주면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자, 언제 곱하니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10의 자리 나오는 게 4가지고요. 그 4가지 각각각에 대해서 5가지씩 똑같이 일어나면 곱하기 5를 하는 거고요. 자, 10의 자리가 1일 때는 5가지, 2일 때는 4가지, 4일 때는 3가지, 8일 때는 2가지라고 하면 이거 곱하면 큰일 납니다. 자,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를 따로따로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갈게요. 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 자, 우리 이거 많이 해봤죠? 약수의 개수 세는 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죠? 자, 어떻게 하죠? 약수의 개수를 셀 때는 소인수분해 후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죠. 자, 72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72는 소인수분해하면 8, 9, 72이므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는 지수에다가 1 더합니다. 3에다 1 더하고요. 2에다가 1 더해서 둘이 곱해서 4, 3, 12, 12가지가 됩니다. 여기 지수에다가 1씩 더한다고요. 자, 그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표를 그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표를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이 녀석의 약수를 가로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1,
2, 2제곱, 2세제곱. 자, 이 녀석의 약수를 세로에다 적어볼까요? 1, 3, 3의 제곱. 곱합시다. 얘가 1 곱하기 1이죠? 얘는 1 곱하기 2. 1 곱하기 2제곱, 1 곱하기 2 세제곱이죠? 얘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2제곱, 3 곱하기 2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1, 3의 제곱 곱하기 2, 3의 제곱 곱하기 2제곱, 3의 제곱 곱하기 2 세제곱이 돼서 여기 있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괄호 4개, 세로 2개인데, 세로 3개인데 이 괄호 4개가 여기 지수에다가 2를 더해서 쓴 거예요. 이것의 약수이므로. 생각해 보세요. 2의 세제곱의 약수는 여기 지수에다가 하나 더한 1까지 포함해서 하나 더한 수예요. 마찬가지 이 세로 3개는 여기 두 번째 3의 제곱의 지수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면 3의 제곱도 2를 포함해서 약수가 지수에다 하나 더한 3개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이 결과값이 가로 곱하기 세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A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120도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고요. 따라서 B는 지수에다 1씩 더하면 4 곱하기 2 곱하기 2죠. 저희가 3, 1, 1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1씩 더해서 곱하면 얘는 16까지가 되겠죠. 자, 따라서 B 빼기 A의 값은 정답은 4가 되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려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로줄에다가 이거 약수, 세로줄에다 이거 약수, 높이에다가 이거 약수 세가지고 그거를 다 개수를 세보면은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또 상문제가 있죠? 1090번 문제를 도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잠깐 멈춰놓고 해보세요. 자, 도전해보셨죠? 자, 잘 풀리나요? 한번 볼게요. 자, 54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 P,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개수를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의 값 구해보세요. 자, 이것도 약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니까 소인수분해 먼저 해보면,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맞죠? 4, 27 곱하면 108이고, 곱하면 540 맞죠? 자, 이때 P를 구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짝수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 이 소인수를 제외하고 이 녀석만의 약수의 개수를 구한 후에 전체의 개수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전체 약수 개수에서 홀수 개수를 빼버리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전체 약수의 개수는 조금 전에 했죠?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고요. 빼기 홀수의 개수는 이 녀석 빼고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만 구하면 되므로 마찬가지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면 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4 빼기 8은 결국은 16이 되겠죠. 자, 두 번째 3의 배수의 개수입니다. 자, Q는 3의 배수의 개수인데 마찬가지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뭘 빼면 되죠? 그렇죠. 3의 배수가 아닌 약수 개수를 빼면 되겠죠. 3의 배수가 아닌 약수, 이거는 짝수가 아닌 개수니까 홀수 개수라고 쓴 거고요. 얘는 3의 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닌 약수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얘는 일단 전체 약수의 개수는 아까 여기서 곱한 얼마? 그렇죠. 24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뒤에 3의 배수가 아닌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3을 소인수로 갖는 이 녀석을 아예 빼고 이거 두 개로만 만들어진 약수를 구해보면 3의 배수는 아니겠죠. 따라서 여기 지수에다 1씩 더한 3 곱하기 2를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24 빼기 6 해서 18이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홀수의 개수는 왜 4 곱하기 2고 3의 배수가 아닌 약수는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으니 문제 풀 때 집중해서 잘 적어 보시고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더해서 그렇죠. 3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4.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5번. 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에 대한 문제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푼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쌤이 이 문제는 별도로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잘 메모를 좀 해주시고, 볼게요. 자, 100원짜리가 두 개 있고요. 기억을 합시다. 100원짜리 두 개 있고요. 10원짜리가 두 개 있습니다. 자, 이때 지불 방법 그리고 지불 금액을 구해봅시다. 요것도 구해보고 요것도 구해봅시다. 자, 10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인가요? 10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인가요? 자, 10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 100원짜리 현재 두 개거든요. 그럼 10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사용 안 할 때, 한 개 사용할 때, 두 개 사용할 때가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 10원짜리를 사용하는 거는 몇 개가 있나요? 10원짜리는 똑같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사용 안 할 때, 한 개 사용할 때, 두 개 사용할 때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선생님이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표 굉장히 좋아하죠? 자, 이쪽에다가 100원짜리를 쓸게요. 여기다가 10원짜리 금액을 쓰겠습니다. 100원짜리 개수, 사용 개수. 빵개, 한 개, 두 개. 이쪽도 빵개, 한 개, 두 개. 자, 이때 금액을 여기다 쓸 거예요. 자, 100원짜리, 10원짜리 빵개 사용할 때 금액은 빵원이고요. 자, 10원짜리만 하나 사용할 때는 10원, 20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죠?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는 빵개. 얘는 하나하나니까 110원, 120원. 그 다음에 200원, 210원, 220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쌤이 지불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불 방법. 자, 지불 방법은 자, 잘 보세요. 여기 0원은 제외하고 지불 방법이 나오겠죠? 물건을 안 사는데 지불할 필요는 없으니까 0원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쌤이 체크한 이 초록색 부분이 지불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불 방법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하겠죠? 이 전체에서 요 0원을 제거하면 되니까 3 곱하기 3에서 하나를 빼겠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얘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불 금액을 한번 구해 볼게요. 지불 금액을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금액들 중에서 중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따라서 이 8가지는 지불 금액하고도 같아집니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똑같네요. 자, 그럼 언제 이렇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똑같은지 조금 의문점을 남겨두시고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두 번째 예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이제 vs 두 번째 예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보시면 자, 100원짜리를 이번에는 두 개라고 하고요. 50원짜리를 두 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쌤이 표를 그려볼게요. 자, 이것도 100원짜리는 0개, 1개, 2개, 50원짜리도 0개, 1개, 2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0원짜리 개수, 50원짜리 개수를 적을게요.
자, 이때는 0원, 50원, 100원이 되고요. 자, 100원, 150원, 200원. 자, 200원, 250원, 300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쌤이 지불 방법을 먼저 구해 볼게요. 자, 지불 방법은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 0원은 제외하고 요렇게가 지불 방법의 가지수겠죠. 자, 지불 방법이라는 거는 여기 100원, 여기 100원이 똑같지만 이 100원은 50원짜리 두 개로 지불을 한 거고요. 여기 100원은 100원짜리 하나로 지불했기 때문에 지불 방법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따라서 이 녀석도 전체에서 빵원을 지불하는 걸 제거하면 3 곱하기 3이죠. 자, 일단은 여기 가로도 여기 개수에다가 하나씩 더한 금액이겠죠. 그래서 이걸 공식화시키면 2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입니다. 100원짜리 개수에다 하나 더하고 50원짜리 개수에다 하나 더해서 곱했어요. 그 다음에 빵원은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8가지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지불 금액에 대해서 봅시다. 자, 지불 금액을 보면, 자, 여기 체크 잘해야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 100원과 여기 100원이 중복되죠. 그리고 여기 200원과 여기 200원이 중복되므로 지불 금액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현한 부분만 지불 금액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불 금액에서는 중복이 발생하네요. 자, 이렇게 쓸게요. 쌤이 체크한 요거 색깔로 중복이 발생합니다. 자, 중복이 발생하면 여기 있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세겠다는 거야. 이거 둘 중에도 이거 하나만 세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세고. 그럼 요만큼이 지불 금액의 값인데 여기 있는 핑크색 안에 있는 걸 확인해 봤더니 50원짜리, 그쵸? 6개를 배열한 거죠. 50원짜리 6개를 배열한 거죠. 0원 빼고요. 그쵸? 50원짜리 6개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죠. 자, 어찌됐건 중복 발생을 빼면은 얘는 위에 있는 지불 금액 8에서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여기서 2를 빼서 결과는 6인데, 되죠? 결과는 6인데, 자, 이 녀석을 다시 확인해 보면, 자, 이제 공식화 시키면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공식화 시키면, 자, 지불 금액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지불 금액은 내신용으로 공식화 시킵니다. 내신용으로. 자, 쌤이 조금 전에 확인한 이 핑크색 안에 있는 건 50원짜리 6개라 그랬죠? 자, 그 말은, 자, 예제 1번과 2번은 이제 비교해 볼게요. 예제 1번은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서 중복이 없어요. 그쵸? 그 이유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개수가 같아요. 중복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100원짜리나 10원짜리로 서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표현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이 적은 금액 10원짜리 두 개가 100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표현이 서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제 2번을 보시면 예제 2번은 50원짜리 두 개로 100원짜리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걸 표현 가능이라고 적어 볼게요. 100원, 50원짜리 두 개를 합하면 이 100원짜리 금액 하나를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값을 생각을 해보면 50원짜리 6개 배열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풀 때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교환을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짜리 4개는 50원짜리, 100원짜리 2개는 교환을 하면 50원 4개가 되고요. 여기다가 4개를 더해 주니까 그게 50원 6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0원짜리 6개 배열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중복이 될 때 지불 금액을 풀 때는 우리는 이 녀석을 50원짜리
6개로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6에다가 0원 지불하는 거 더해주시고 하나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결과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6이랑 여기서 나온 6은 당연히 똑같고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지불 금액을 풀 때 중복이 발생하면 매번 표를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내신용으로 이렇게 공식처럼, 자,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이 표현이 가능해지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교환을 해서 지불 금액을 구해주시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예제 3번. 자, 이번에는 100원짜리가 4개가 있고요. 자, 5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10원짜리가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지불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지불 방법은 그냥 계산하면 되죠. 자, 100원짜리 4개에다가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 한 가지 더 해주고, 50원짜리에도 개수에다 하나 더 해주시고요. 10원짜리에도 개수에다 하나 더 해주시고, 전체에서 빵원 내는 거 제거해 주시면 결과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지불 금액을 구해 봅시다. 자, 지불 금액을 구할 건데, 자, 확인합시다. 자, 10원짜리로 50원짜리는 표현이 가능한가요? 자, 10원짜리로 50원짜리는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5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100원짜리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요? 50원짜리 4개, 100원짜리 4개를 작은 금액으로 이 50원으로 바꿉니다. 자, 100원짜리 4개는 50원짜리가 8개가 되니까 여기다가 8개를 더해줘서 얘를 11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100원짜리는 이제 빵개가 됐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50원짜리 11개와 10원짜리 3개로 지불 방법과 똑같이 지불 금액을 구해주시면 11에다 하나 더해주고요. 3에다가 하나 더해줘서 전체에서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요거 메모를 좀 꼭 해주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표 이용해 가지고 중복이 될 때는 중복 발생할 때는 이렇게 교환을 해서 푼다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5번 볼게요. 자, 100원짜리 1개가 있고요. 50원짜리 3개가 있고요. 자, 10원짜리 동전은 2개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50원짜리로 100원짜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50원짜리 3개가 있으니까 표현 가능하죠. 그러면 지불 금액을 풀 때는 교환을 하세요. 자, 일단은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니까 얘는 그냥 풀면 되겠죠? 자, A는 100원짜리 개수에다가 1을 더하고 50원짜리 개수도 1을 더하고요. 10원짜리 개수도 1을 더해서 하나를 빼주면 23가지가 되겠죠. 자, B는 지불 금액의 수가 B예요. 지불 금액의 수에서 우리는 뭘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환을 하면요. 얘가 빵개가 되고요. 50원짜리가 5개로 바뀌죠. 50원짜리 5개, 10원짜리 2개로 계산을 하면 자, 5 플러스 1이고요. 2 플러스 1에다가 하나 빼서 17가지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결과는 A-B이므로 6이 정답이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아래 문제 잘 풀어보세요. 자, 유형 6번, 1094번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 A, B, C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A 도시에 출발하여 C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자, B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겠죠. 자, A에서 B를 거치는 경우가 4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2가지고요.
자, A에서 D로 가는 경우 3가지, D에서 C로 가는 경우가 4가지고요. 얘는 서로 중복이 없으니까 이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곱의 법칙, 마지막에 합의 법칙을 쓰면 되죠. 그래서 8 플러스 12가 돼서 결과는 20까지가 정답입니다. 자, 1096번 잠깐 멈춰놓고 도전. 자, 충분히 풀어보셨죠? 같이 풀어볼게요. 자, B에서 D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한대요. 자, B에서 D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한대요. 이때 A에서 출발하여 C 지점으로 가는 경우가 총 90가지래요. 맞죠? 자, 이때 추가하는 도로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B에서 D 지점으로 가는 도로 개수를 X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자, 어떻게 되나요?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A에서 B를 거쳐서 C를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쵸?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거쳐서 C를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A에서 D를 거쳐서 C로 바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요것들을 각각 구해봅시다. 자, A에서 B 거쳐서 C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2 곱하기 3이고요. 자, A, B, C, D를 다 거쳐서 가면요. 2 곱하기 자, 우리가 여기서 일로 오는 걸 X가라고 한 거예요. 도로를. 그럼 2 곱하기 X 곱하기 2가 되겠어. 얘는 4X가 되고요. 자, 이렇게 거쳐서 가면요. 3 곱하기 2죠. 6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거쳐서 가면요. 3 곱하기 X 곱하기 3에서 9X가 되겠죠. 자, 더해야겠죠? 더하면은 13X 플러스 12가 되고 그 녀석이 90이 됐네요. 13X는 78이고요. X는 6. 답은 6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유형 7번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5개 영역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금정색 5개의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자, 같은 영역에는 같은 색중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자, 요게 조금 중요한 멘트이므로 선생님 체크 다시 한번 할게요. 같은 색은 중복 사용해도 되나 이웃한 곳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됩니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자, 이런 경우는 어디서부터 칠하냐? 인접한 곳이 가장 많은 곳부터 칠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 문제만큼은 인접한 곳이 가장 많은 곳부터 칠합니다. 자, 가장 많은 곳을 우리는 A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A에서 순서대로 B, C, D, E 순으로 칠하겠습니다. 자, A에 칠할 수 있는 게 6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에다는 A에다 칠한 거 빼고만 칠하면 되니까 5가지죠. 그 다음에 C는 A하고 B에 칠한 거 빼고 4가지겠죠.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 칠한 것만 빼면 4가지고요. E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 칠한 것만 빼면 4가지죠. 그 다음부터는 다 4가지이므로 전부 다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정답은 540이 되네요. 자, 이 문제하고 쌤이 지금 풀어보라고 하는 110번 문제하고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자, 잠깐 멈춰놓고 110번 풀기 바랍니다. 자, 110번 풀어보셨죠? 오른쪽 그림의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5개의 영역이 있고요. 자, 서로 다른 5개 색이 있어요. 자, A, B, C, D 영역에는 똑같이 아까 체크할 거 해볼까요? 같은 색을 중복해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래요. 자, 이 문제는 쌤이 얘랑 좀 비교하라 하는 거는 이거예요. 보세요. 얘는
쌤이 여기 인접한 곳이 가장 많은 곳부터 칠해서 얘를 5가지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4가지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일로 갈까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거는 이거 2개 빼고 3가지라 하고, 이것도 이거 둘이 빼고 3가지. 이거는 이렇게 빼고 2가지. 이렇게 써버리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 있는 B하고 여기 있는 D하고 서로 인접하지 않는데, 자, 색은 중복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색과 여기 있는 영역에 같은 색을 칠할 때의 이쪽 경우의 수와 B하고 D에 다른 색을 칠할 때의 이쪽 경우의 수가 달라져 버려요.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인접한 곳이 가장 많은 것부터는 칠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B하고 D에 같은 색을 칠할 때와 다른 색을 칠할 때로 케이스를 나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문제고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쌤이 케이스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자, B와 D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해봅시다.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자, 이때 B와 D에 같은 색을 칠하긴 하는데 A부터 칠할 거예요. 자, A 칠하고 B 칠하고 C 칠하고 D 칠하고 E 이렇게 칠할 겁니다.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건 당연히 5가지 맞죠? 5가지 곱하기 여기 5가지 칠했으면 여기 B에 옆에 있는 거는 A에 칠한 거 빼고 4가지 맞죠? 그 다음 곱하기 자, 여기 5가지 써볼까요? 여기 5가지, 여기 4가지. 그 다음에 여기 C는 당연히 3가지겠죠? A하고 B하고만 겹치지 않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는데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인가요? 자, 방금 우리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눴어요? B랑 D를 같은 색을 칠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면 여기도 빨간색을 칠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파란색을 칠하면 여기도 파란색을 칠해야 되는 거니까 D는 칠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B와 똑같은 색을 칠해야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생각합시다. 여기는 한 가지예요. 자, 지금 현재 B하고 D하고 서로 같은 색이 칠해져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E는 여기하고 여기에 같은 색 칠한 것과 A에 칠한 색만 비교가면 되니까 몇 가지예요? 그렇죠. 3가지죠. 여기가 3가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풀면 180가지가 나와요. 자,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B, D에 다른 색을 칠할 때 봅시다. 자, 다른 색을 칠할 때도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자, 여기를 지금 주의하라는 거야. 다 같은 색 칠할 때 요 뒷부분 여기. 자, 그러면 여기랑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에다 뭐 빨간색을 칠했으면 여긴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그쵸? 그런데 얘는 여기 세 개와 다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몇 가지? 그렇죠. 2가지로 바뀌죠. 자, 요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여러분들 그대로 선생님 거 베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긴 2가지고요. 자, 그럼 2를 생각해 볼게요. 2. 자, 2는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 여기 노란색 다 다르잖아요. 그럼 2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그렇죠. 5개 중에 남은 2가지밖에 칠할 수 없죠. 여기는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D의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달라져 버립니다. 자, 이거 주의하시고, 자, 요게 240가지가 돼서 180가지와 240가지는 중복이 안 되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420가지가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유형 8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이번에는 수용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경우의 수용도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자, 수용도 우리 잘 그려야 돼요. 수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4개의 숫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할 때 4자리 자연수 A1, A2, A3, A4를 만들 거예요. 이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해서 A1, A2, A3, A4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그쵸? 자, AI에 같은 번호 I가 오지 않도록 하는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수용도 문제라고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1, 2, 3, 4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1이 오면 안 되고, 여기에 2가 오면 안 되고, 3이 오면 안 되고, 여기에 4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1에 올 수 있는 자연수는 뭐가 있나요? 2를 제외하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1을 제외하고 2가 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2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 3, 4를 가지고 A2에 쓸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1, 3, 4를 다 올 수 있죠. 1, 3, 4가 다 올 수 있죠. 자, 2, 1 썼으니까 요거 두 개 지우고 3, 4 가지고 여기다 나열하는 거는 그쵸. 여기는 4, 여기는 3밖에 없겠죠. 자, 이번에는 2, 3 지울게요. 2, 3 지우고 1, 4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가 4, 여기가 1이겠죠. 자, 이번에 2, 4 빼고 남은 1, 3 가지고 나열하는 경우는 여기 1, 여기 3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A1에 2가 왔을 때는 세 가지가 일어나죠. 자, 두 번째 A1에 3이 왔을 때라고 해볼게요. A1에 3이 오면 3을 지우고 생각을 합니다. 자, 1, 2, 4 중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2가 못 오죠. 그래서 2라고 4밖에 못 오고요. 자, 1, 3을 지웁니다. 1, 3 지우고요. 2, 4 가지고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여기다 4 쓰고 2 써야 되겠죠. 이번에는 3, 4 빼고 1, 2 가지고 나열합니다. 1, 2 가지고 여기다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여기 1, 여기 2, 아니면 여기 2, 여기 1 이렇게 올 수 있죠. 됐죠? 자, 따지고 보니까 여기도 세 가지네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A1에 4가 올 때가 있겠죠? 자, A1에 4가 왔다면 4 지우고요. 1, 2, 3이 남았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3밖에 못 오고요. 자, 4하고 1 지웁시다. 2, 3 가지고 여기에다 써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2, 여기 3밖에 못 오고요. 자, 4, 3 지울게요. 1, 2 가지고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아무거나 와도 되죠? 여기 1 오거나 2 오면 되고, 그럼 여기 2, 여기 1 하면 되니까 여기도 세 가지네요. 따라서 A1에 2, A2에 3, A1에 2나 3이나 4가 올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로 모두 똑같죠? 자, 이때는 마지막에 경우의 수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사실 여기가 세 가지가 똑같으니까 곱하기를 써도 되는데, 곱하기로 할까요? 3이 3번이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중에 문제에서 여기가 5개의 숫자고요. 1, 2, 3, 4, 5를 나열해서 5자리 자연수 A1, A2, A3, A4, A5를 만들 때 서로 다른 녀석, 그러니까 여기가 A5가 하나 더 있죠. 요것들도 계산을 해보세요. 요게 좀 수용도가 많이 나오지만 꼭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여기까지 경우의 수였어요. 자, 고생했어요.